11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드루킹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바둑이라 불렸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드루킹 사건의 배후가 뭔가, 그것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잘 아실 겁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국민들은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고 청와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심해야 하고 받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어떻게 김정수 여사께서는 개인성 가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 또 드루킹의 여러 가지 진술에 의하면 경공모라는 발음이 저도 경공모라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경공모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이름을 바꿨다, 김인성으로. 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보호해 주겠다,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도 전 진술에 나옵니다. 문재인 씨가 드루킹을 만났다. 또 그런 만났으면 무슨 말을 했는가?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만났으면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국민의 의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는 감찰반에서 드루킹이 제출했는 법정 제출했는 USB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찰반 관련되는 청와대와 관련되는 배원우 비서관과 또 송인배 비서관이 실질적인 드루킹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감찰반원 4명한테 그것을 알아보라 한 것은, 이것은 분명한 법적 위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의 의혹이 커집니다. 드루킹 문제는 현직 경기 경남도지사, 그리고 문재인 후보 당시에 수행 본부장, 가장 아끼는 그러한 사람이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듣고 혹은 또 보석이라든지 2심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엄청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몇 가지 추가 폭로를 했죠. 그 중에서 유재수 비리를 덮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리는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다. 도대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많은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 사람들하고 장을 받고 골프를 치고 또 음식 대접을 받고 이래가지고 감옥 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재수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덮어버렸습니까? 청와대 감찰에 올라왔는데도 그것을 덮고, 그 당사자가, 그 비리 당사자가 금융회사의 대표라는 얘기 아닙니까? 핵심은 뭐겠습니까? 금융회사의 대표가 이 정권하고 어떤 근액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둘러
청와대 감찰에 올라온 내용과 서둘러 덮어보내고 현재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가 있다. 이것 또한 특검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 수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특검 얘기들이 나오다가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사건들이 계속 청와대 감찰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터질 거예요. 그럼 감찰을 안 하고 어떻게, 특검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유재수 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한 건만 가지고도 특검을 하면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금융회사의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하고 현 실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덮어버렸다. 이 사항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에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자 환경부 장관의 비리를 캐서 경실시켜버렸잖아요. 이것은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문체부 국장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또한 거짓이지만 이 또한 특검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의 비리를 캐서 청와대 감찰반에서 그 장관의 특이사항을 적고 흑산도 공항에 반대하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장관은 그냥 사퇴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건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 한 건을 가지고도 국회를 장악하고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오고 전쟁을 치르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더 한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검을 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 좀 차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저히 국민들이 지금 전당대회 반쪽을 하니 두 사람이 나와서 하니 6명이 보이콧하니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이념이 무너지고 말이죠. 역사가 지금 꼬부라지는 이 지금 체제 역사의 전쟁 한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냥 조용히 치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대로 끝내든지. 지금 대표 나가려고 그렇게 이름 팔고 광팔이 하던 사람들 잘 됐잖아요. 돈 1억 치나 내는 돈 안 되고 그냥 적게 되는. 그래서 조금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 지난 토요일에 보셨지만은 분노하고 우려하는 대한민국이 망할까. 또 미국 2차 정상회담이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니까 혹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김일성이 그렇게 적하야욕을 부르짖었던 그 단계로 접어들까봐 국민들은 노심초사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해도 수많은 특검들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도 그걸 한 건 한 건만 해도 정말 큰 투쟁을 한 상황인데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을, 특히 보수우파 국민들을 너무 아프게 한다. 너무 아프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들은 5.16 혁명을 5.16 쿠데타라고 60년 이상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의 쓰레기 산에 의해서 불법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2년, 아직 2년 안 되게, 그것도 살아계시면서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탄핵의 거짓을 묻고 가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자들이 한 사람은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은. 탄핵이 무효라.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80%의 국회의원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것이 보수파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선 무효 한마디 했다가 대선 불복종 프레임에 딱 걸리잖아요. 지금은 대선이 일어난 문재인을 만드는 대선이 일어난 탄핵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이 전쟁은 혹 우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의 전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5.16 혁명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시켰습니까? 그런데도 저 좌파, 친북, 종북 세력들은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60년 전쟁을 하면서. 이 탄핵은 거짓으로 박근혜 전현 대통령이 쿠데타에 권력 차탈이 됐는데 이 상황을 2년도 안 됐는데 얼치기 보수 정치인들이 듣고 가자. 야당, 제1야당이라는 당대표 후보자는 한 명도 탄핵 무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탄핵 무효 투쟁을 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점이나 체제 전쟁에서는 배신자들입니다. 대한민국당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탄핵 무효의 진실을 밝히고 이것을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탄핵이 잘못되고 이 탄핵이 다시 대한민국을 망하기 전에 인사 다시 돌려놓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재민 사무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 얘기했던 것이 맞습니다. KTNG의 사장 셀프 선임 문제 문건, 그게 차관 보호 문건이고 대외 주의 문건, 그 신재민 사무관 얘기가 맞다는 것이 또 다른 사무관의 폭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지금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 입을 그냥 막아버리는 그것이 독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떼어기를 들고 이렇게 외치고 또 이 자유일보를 왜 우파 국민들은 한결에 만드는 그런 단합이 안 됩니까? 이 자유일보 하나 좀 우파 신문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신문 이거 구독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일간지로 못 바꾸냐는 거죠. 일간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역사전쟁이고 체제전쟁이잖아요. 언론방송이 민노총에서 장악돼가지고 올바른 보도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문기사가 나가지 않으면은 그나마 올바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자유일보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면은 우리 외국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뭐 자유일보 보는데 누가 탄압합니까? 대대적으로 이게 지금 구독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이라도 이 책상도
마음으로 봐야 될 거, 마음으로.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자율보 구독하세요. 이나마도 또, 이건 이나마도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이나마도. 제가 이게 토요일 나왔지만은 제가 이 인터뷰 한 것은 목요일, 수요일 날 인터뷰한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가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으면 황교안 정체성 문제에서 박근혜 뜻과 달라. 얘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목에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조원진, 김정은 제거 시 평화, 미국 회담 종전선언 안 된다. 김정은 제거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미국 회담에서 종전선언 절대 안 된다. 이게 헤드 타이틀입니다. 김정은 스스로 핵폐기 불가능. 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체제 공격에서 탄핵됐다. 문 정부 한반도 새 질서 그것은 한미동맹 한미의 삼각공조 허물고 친중 친북 노선을 만들겠다는 거죠. 김정은 답방 시에 체포특공대를 가동하겠다. 자유한국당 방미당 꾸려 미국 의원들 만나 종전선언 불가 입장을 빨리 전해야 된다. 탄핵 찬성파 척결 탄핵 무효, 문정권 퇴진 등 3대 구호로 앞으로 투쟁하겠다. 황교안 정체성 문제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뜻달라. 대한민국당 3, 40 정당으로 내년 총선 치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라를 살리고 진실, 정의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헌 개정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당헌 제89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 5인 이상 9인 이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의원 1인을 포함하는 총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5인 이상 9인 이하로 이렇게 하고 이 기간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회계감사의 때마다 이것은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개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없는 걸로 하고 통과시킵니다.